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2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세계적인 유튜버 리빙바비. 그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도 하고 맛있는 걸 찾아 먹는 걸 컨텐츠로 만드는 미식가 여행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게시한 한 영상 덕분에 한국의 맛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의 제목은 Living on world's best steaks for 24 hours. 24시간 동안 최고의 스테이크를 먹고 평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세계 곳곳에 판매되고 있는 최고의 스테이크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인 스타 셰프 고든 램지의 레스토랑, 화려한 소금 퍼포먼스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셰프 솔드베의 레스토랑, 전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고기에 진심인 고기 유튜버 구가푸드즈가 구워주는 스테이크, 그리고 이미 세계인들의 사랑을 왕창 받고 있는 일본의 와규, 우리 한국의 한우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생생한 맛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 나라를 넘나들며 세계 최고로 불리는 소고기들을 직접 맛보았는데요. 행복해 보이죠?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기들을 맛보고 나면 맛과 가격을 기준으로 고기들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고든 램지의 식당은 맛 9점, 가격 7점으로 16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요. 솔드베는 맛 6점, 가격 6점, 퍼포먼스에 1점을 줘서 13점,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와규는 명성에 걸맞게 맛 9점, 가격 8점을 받아 17점을 기록했죠.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와 솔드베의 점수를 넘기다니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와규가 1등을 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리빙바비가 한우를 먹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우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가격은 8점으로 밥이 18점. 그 뒤에 이어진 나머지 고기들 중 구가푸드즈의 스테이크 빼고는 모두 한우의 점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우는 세계 최고의 소고기를 가지고 하는 평가전에서 1위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냥 소고기도 아니고 세계 수많은 프리미엄 품종과 유명 레스토랑 등을 제치고 우리 한국이 짱을 먹었다는 소식에 한국인들이 가장 의아해했는데요. 한국인들도 물론 한우를 좋아하고 한우가 맛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비싸서 잘 먹지 못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홈그라운드에서 이쁜 한우를 두고 이렇게 평가하는 한국인들이 많았는데요. 한우는 해외에서 먹어주지 않는다. 국내에서나 맛있지 외국에는 더 맛있는 품종이 넘친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너무 우리 한우에 대한 평가가 박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가 점점 세계에 퍼지면서 한우에 대한 놀라운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 USA 투데이에서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우는 전 세계 최고의 고기. 부제는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와규와 고베 비프는 잊으라. 오늘은 최근 들어 세계가 한국의 한우에 푹 빠져버린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3대 소고기라 불리는 쇼트온, 히어포드, 에버딘 앵거스는 좋은 품질과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개량되어 온 품종입니다. 좋은 품종에 많은 고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개량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품종이기도 한데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소고기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앵거스는 전 세계 최고급 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입니다. 블랙 앵거스와 교배만 하면 그냥 고급 육종을 얻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최고급종으로 취급받고 있는데요. 블랙 앵거스 고기는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맛이 아주 일품이지만 가격은 꽤 착한 편이라 정말 사랑스러운 소입니다. 이분이 자랑하고 있는 와규 역시 블랙 앵거스와의 교배로 인해 지금처럼 최고급 소고기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US 투데이에서는 한우가 어쩌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소고기들보다 더 좋은 고기일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품종이자 한국 고유 품종이라고 소개하며 약 2000년 전부터 농업이나 짐을 운반하기 위해 길러져 왔고 무역품으로도 이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는 어느 시대의 어느 가정이든 보물처럼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근대화가 이루어지며 한우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용보다는 유경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주로 잡곡과 풀식단으로 길러져 왔던 한우는 높은 마블링과 육즙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요에 비해 제한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가격이 꽤 비싼 편입니다. 한국에서도 한우가 고가의 고기다 보니 해외에서는 더 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동급이 와규보다도 비싸고 고베보다는 저렴한 중간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한우와 와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둘 다 마블이 굉장히 많은 고기이기 때문인데요. 와규는 지방이 70%, 단백질이 30%, 한우는 지방이 40에서 50%, 지방이 20-30%대인 미국 소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높다 보니 마블링이 많아 겉으로는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을 보면 바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스테이크처럼 살코기 위주가 아니고 일본 와규만큼 기름지지 않아 지방과 살코기의 적절한 조합이 상당히
상당히 매력적인 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한우를 사육하는 법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세계 농가들은 프리미엄 소를 키우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소를 자유롭게 키우는 것. 소가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을 확보해 낮 동안은 실컷 놀 수 있도록 풀어주고 몇몇 농가에서는 소에게 맥주도 주고 클래식도 틀어주며 마사지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최고급 한우 농가는 비슷한 방식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우와 와규의 차이점도 언급했는데요. 두 소 모두 곡물 위주로 먹지만 한우는 옥수수를 주로 급여하는 반면 와규는 귀리에만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좋은 한우가 그동안 왜 와규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았던 걸까요? 기사는 그 이유가 구제역이 일어났던 국가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한국에서는 구제역 사례가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수출이 금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14년부터 수출 금지가 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건 한국인들도 먹기 부족하다 보니 정말 일부 국가에만 수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USA Today는 한우가 최고급 소고기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수요와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다며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한우를 즐겨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한우와 와규를 비교해놓은 기사를 보고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요. 일본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소고기 와규에 관한 진실입니다. 일본은 와규가 일본의 전통 품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와규의 시작점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일제감정기 시절인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150만 마리의 한우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제주후구는 이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 직접 미시마소는 조선반도에서 도래해왔으며 지금까지 혼혈 없이 사용되어 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마소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와규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서 가져간 후구를 블랙 앵거스와 같은 품종과 교배하여 현재 와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즉 강탈해간 제주후구를 가지고 개량하여 판매해놓고 자기네 고유 품종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후구를 교배, 품종을 만들어 브랜드화한 것은 대단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제주 후구가 유전학적인 트리 분석으로 일본 와규의 2, 3대 선적격인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도 와규보다 우리 제주 후구가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모든 것이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한우도 정말 맛있지만 일본 와규보다 더 맛있다고 분석된 한국의 제주 후구,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탈과 말살 정책으로 잃었던 제주 후구의 지위, 품종 풀기가 80년 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 소고기 와규에 비해 한국 소고기의 인지도가 확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점점 한국 소고기의 맛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기쁘긴 하지만 지금도 한국인 먹을 게 부족한데 더 부족해질까봐 걱정되네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